네,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아까 초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민사소송이랑 행정소송을 좀 알면, 민사소송법이랑 행정소송법 좀 알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배경 지식이 없이 하면 사실 좀 약간 난해하기보다 생소한 영역이긴 하죠. 생소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 영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전통적으로 세 가지, 직접적 강제, 관대적 강제, 뭐 새로운 거 나누긴 하는데 뭐 이런 분류법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행정강해, 행정교목부에서는 행정 대집행,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즉시 강제 이 다섯 가지를 크게 정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다섯 가지. 행정 대집행이라 제 생각에는 즉시 강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행정 대집행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는 이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를 전제하는데 이 말이 어렵죠. 대체적 자기 의무는 채권법을 알아야, 민법을 알아야 이해가 쉬운 건데 결론적으로 남이 대신해줄 수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법에서 많이 문제되는 거는 철거 의무. 그러니까 철거 의무가 내가 대신 너가 철거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대신 철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그 계곡에 무단으로 이제 뭐 평상 설치해가지고 닭백숙 팔고 있다. 평상 철거해야 되는 건데 철거하는 거 스스로도 그 상인이 해도 되지만 설치한 사람이 해도 되지만 대신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청이든지 시청에 가서 군청에서 대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대집행이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닌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인도 의무, 명도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안에 있는 어떤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적 자기 의무로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체적 대집행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철거 의무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절차는 개통 실비, 개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이렇게 네 가지 절차로 이루어지고 된다. 이 법적 성질 이 네 가지는 이 내에서는 하나의 큰 절차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일단 철거 의무가 인정되려면 철거 명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너 거기 철거하라고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철거 안 하면 내가 이거 대집행 할 거야. 개고하고 통지하고 실제 이제 철거 시키는 거 난 다음에 나간 비용 청구하는 거. 그 절차를 1년의 절차를 아시겠어요? 이 행정 대집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연결시켜서 볼게 원래 이런 대체적 자기 의무는 이행 강제금 되는지가 문제됐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건축법에서는 선택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내용도 한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집행이랑 이행 강제금 제도 즉시 강제는 사실은 이제 경찰행정법에서 필요하면 당장 가라 필요하면 당장 이거 따지지 말고 일단 급박하면 일단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정산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즉시 강제도 경찰행정법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행진 대집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체적 자기 의무는 남이 대신 가능한 거다. 이게 대표적으로 철거 의무가 있다. 철거 의무가 있다. 남이 해줄 수 없는 거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든지 부자기 의무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요건 행진 대집행 영업법상 의무 불이행인데 의무 불이행은 철거 의무 같은 대체적 자기 의무가 되는 것이고 보증성 공익을 해야 우려 따져보고 개통 실비 개고 통지 실행 비용 증수로 이어진다. 계고는 이제 준법률 행정인데 수개의 계고 하나, 원, 투, 쓰리가 있다. 원, 투, 쓰리가 있으면 원, 투, 쓰리 중에서 어느 거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지 첫 번째 거 통지. 그다음에 영장 집행 통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고의 통지. 계고의 하자가 통지해도 그 하자가 승계된다는 거. 그다음에 실행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해버리는 거는 권리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행정소송법상 문제됐을 것이고 비용 증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통실비를 보시고 하자의 승기 앞에 있는 철거 명령에 따른 철거 의무가 발생되는 거랑 대집행 절차는 별개입니다. 별개 절차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적 효과 철거 명령과 개고 처분은 별개 법적 효과를 목적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철거 명령에서 발생되는 이게 이제 당연 무효가 아니라 승계되지 않는다였는데 아까는 적법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연히 승계된다는 거. 문제가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었잖아요. 적법한 아니 얼마나 억울해요. 철거 명령에 대해서 거짓말 대구청부는 당연 무효 아니 뭐 위반을 해야지 철거 명령을 받는 건데 애초에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는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이다. 그런 무효라고 하면 후행행위는 대지평 개고 처분에서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까 봤던 거. 요거 지문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이제 대집행 절차 내에서 계고 통지 실행 비용은 하나의 동일한 법 조건을 가져오는 절차 내에서 어떤 문제인 거잖아요. 그 때문에 계고 처분의 하자가 영장 발부 통지 처분에서 승계되는 거니까 예, 통지 절차에서 영장 통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계고 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제 행정벌인데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중에서 형벌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범죄인 거죠. 범죄가 있으니까 형벌을 부과받는 것이잖아요. 예, 이거 다르게 과태료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예,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아닌데 과태료를 받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형벌은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지만 과태료는 비동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예,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재판을 받지만 이건 과태료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과벌 절차 차이를 가지고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수사한 다음에 검사님이 기소해서 형사 재판이 열려가지고 유무죄가 인정되면 그 다음에 형벌이 나오는 거잖아요. 형벌은 그 뒤에 여기 나오고 여기 재판에서 판사님이 유죄라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형벌이 나오는 것인데 과태료는 이미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는 거죠. 얼마 내라고. 그러니까 행정조사관은 과태료 부과내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면 그제서 과태료 재판이 열리고 과태료 부과는 행정이 하는 거지만 과태료 재판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판사님이 보시고서 이 질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지 없는지 없으면 무죄에 준하는 거니까 무죄랑 동일하게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건데 있는 경우로 본다고 하면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시겠죠. 부과를 이제 판사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일단 요 과태료 부과는 효력이 상실되고 과태료 재판이 열려가지고 마치 형사 재판에서 무죄 따진 다음에 무죄라고 하면 형벌이 나올 필요가 없고 유죄인 경우라고 하면 형벌이 딸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 유사하게 과태료 재판이 열려가지고 이의가 하게 되면 과태료 재판이 열려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그냥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하게 돼버리면 과태료 재판 자체가 열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이의에 있다. 이의. 과태료 발제의 특징을 보신다고 하면 이의에 따라서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재판이 따로 열리기 때문에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태료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 아니다. 예, 보시면 되고 그다음 새로운 실효성보 수단으로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방금 봤던 과태료는 요 과징금이랑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이랑 잘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과징금이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보다는 어떤 일정한 영업 정지나 취소의 가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징금이 맞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관할사업의 제한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사업의 제한 또는 수익적 행정의 처리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것들을 줬다가 뺏는 거 빼줄 수 있으면 정지하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 있고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 없는 경우도 인허가 처분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따로 독자적인 영업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처분이 아니라 영업 자체를 그냥 스스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관할사업의 제한이라는 표현 자체는 위반 행위에 관련 없는 이제 이런 제한들을 이제 의미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관련된 게 오히려 더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사업의 제한은 대표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이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부정당 업자 제재를 하게 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되면 소송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한국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관할사업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건 과징금. 요거 설명하기 위해 길어졌는데 아무튼 과징금에 있어서는 과태료랑 많이 비교할 필요가 있다. 문제사항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야 되겠는데요. 저야 말을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읽긴 하겠지만 천천히 읽어보셔가지고 공법상 의무이행을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이행 제재에 대해서는 이미 과태료 제도가 있다. 아니면 의무 위반자들 형사처벌해가지고 벌금 추징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제 과태료는 비범죄화된 직사면 경미하고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부과액수도 이제 크지 않은 거. 벌금 같은 경우는 형사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대응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거니까 새로운 행정상의 금전적 제재를 그냥 조세 부과 유사하게 너 얼마 내라고 하는 게 과태료 부과랑도 유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의하면 과태료 재판이 열리고 과태료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요거랑 독자적인 과징금 제도가 등장이 되었다. 이게 이제 타당한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저는 이제 되게 비판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무 순간에 이제 너무 일반화돼가지고 이미 시간이 한 50년 흐르다 보니 4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 대세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징금 제도 자체는 널리 허용되고 있긴 하다 법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이제 그 다음 따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급부하명, 마치 조세 부과와 유사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태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과태료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데, 과징금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과징금은 주로 재량행위다. 그리고 항고소송, 그러니까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다투고 주로 재량권의 틀 남용을 다투게 되는 건데, 재량행위 다투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예, 앞에 제가 행정 입법을 하다가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재량행위 나왔고 행정 입법에서 요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물론 과태료도 꿔치기 이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주로 문제되는 건 과징금이었던 것인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어느 경우에 얼마 부과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크게 정해놓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야 구체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따져봐가지고 너가 그때 따져가지고 과징금 부과해라고 법에서는 그렇게, 법률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청 입장에서는 언제 얼마를 부과될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적어놨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스트릭트하게 시행령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총리령 불령이거든요. 총리령 불령에 각종 별표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법규 명령으로 보면 국민한테 별로 좋을 건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 행정규칙으로 봐야지 국민에게 좋은 것이고 깎을 여지가 있는 거니까 참고자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규 명령으로 보면 스틱트한데, 일단 형식은 법규 명령 돼 있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나름의 이제 그 판례에 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수설의 어떤 행태는 일단 스트릭트하게 되어 있는 건 맞긴 맞는데, 대통령 형식은 법규 명령으로 보긴 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최고 한도, 그러니까 이하가 빠져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법 위반 사항이 있고 그 오른쪽에 이게 5억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행정은 이 위반 사유가 있으니까 5억 원이라고 해서 5억 원을 부과해 버리는데, 사실 여기에 이하가 빠져 있는 거로 보니까 5억 원 이하가 된다고 하면 5억 원에서 그 이하까지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5억 원에서 그 밑에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다. 너가 그 행정청이 5억 원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아니면 때로는 과징금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재료도 수명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었는데, 재량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다툴 수 있을 만한 시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요 과징금에서 요 재량권 일탈 남용이랑 요 재량행위, 재량권 일탈 남용이랑 연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여기 와서 설명해 드리면, 과징금은 어쨌든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과징금 국민에게 부과할 수 있다, 얼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재량을 부여했는데, 행정청이 하려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니까 나름의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법규 명령 형식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럴 때 이후에 행정은 얘기하는 거죠. 야, 난 여기 이 별표 그대로 그냥 값 넣어가지고 부과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것이고, 이제 국민 입장에선 야, 깎을 여지가 있는데 왜 안 깎아줬냐라고 하는 요 재량권탈 남용 문제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징금 관련돼서는 그 얘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과징금에 있어서는 과태료랑 다르게 항고소송을 다투게 된다. 과태료는 과태료 재판으로 다툰다.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는 거랑 반드시 비교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행정 대집행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행정 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 강제에 해당한다. 행정 강제한 대표적인 유형 행정 대집행이었던 거예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제재생법에 의해 증수했을까? 이건 맞는 거고. 대체적 장애인은 헌법상 의무였나? 이것도 맞는 거고. 네 번째,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행정청의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선순위 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 증서했을 때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관련돼서 행정 대집행법 이제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6조 살펴보면 이제 아마 6조 1항, 2항, 3항에 따라서 국세의 다음가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 수입으로 한다. 요 2항, 3항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아마 이제 크게 그 지문에서 이제 요 오답으로, 특히 이제 동일한 순위가 아니라 다음 차순위로 든다는 거, 4번이 이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집행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과태료 제도를 본다고 하면 과태료는 사실은 이제 이 과태료에 관련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형벌이랑 달라야 되는 건데 형벌이랑 다르니까 병과도 가능하고 하여튼 달라야 되는 건데 사실상 형법을 굉장히 의식해가지고 형법과 비슷한 조문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다고 하면 신분에 의해 성립한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행위가 없는 자가 가담하는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성립한다. 이게 사실 공범과 신분이라고 하는 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유의사를 따라한 거고.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요한 걸 본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행위가 이제 두 개 걸린다고 했을 때 가장 중한 형에서 정한 걸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형법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그걸 의식해서 만든 조문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자신의 행위가 위협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에는 고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여 과태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법률의 착오라고 해서 이제 했던 것이고요. 다음,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한 지방법원에 통보하여 하고 당해법원은 비동사건 처벌 결정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먼저 알려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과태료 재판이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다. 4번이 틀린 됩니다. 그 다음,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절차기간이 5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상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재처분이 아무튼 과징금이 대표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경우이거든요. 과징금이 대표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거를 과징금을 상상하시면서 본다고 하면 5년 나름의 제척 기간이라는 게 공소시효에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처벌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면 정말 잘못한 이걸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되는 경우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1.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함,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의 조사, 출입, 기사, 검찰, 제척 기간이 지난 경우. 네 번째, 당사자가 인허가의 신고나 그 신고 유효성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경과실로 알지 못. 1, 2, 3은 누가 봐도 또 약간 중요한 것 같은데, 경과실, 중과실도 아니고 경과실이면 좀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번은 없기 때문에 1, 2, 3번이 맞다. 이거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있는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건 좀 빽빽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실효성 확보 수단 전반적인 걸 물어보고 있네요.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이 다르다. 일단은 이제 형사처분은 범죄, 과태료는 비범죄. 일단 질서 위반행위인 거니까 범죄는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한 행동이긴 하지만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구별된다. 별개의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안 하긴 하지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이제 판례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다음,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협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처분이 취소되기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행으로 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 누가 봐도 지금 본인이 잘못했던 거잖아. 받은 의무자가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했는데 위협하게 거부했대요. 위협하게 거부해서 취소되게 이르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2번이 틀린 지문이고 3번. 유효 건축물을 일정 기간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는 대집행한다. 아까 철거라고 하면 대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했을 때 개고처분을 고지하는 이게 불응하자. 다시 2차, 3차, 그러니까 1차 개고, 2차 개고, 3차 개고 있었다. 라고 하면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왜냐하면 철거 명령과 1차 대집행 개고 처분이 구분되긴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3차는 단순하게 통제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앞에 걸 기준으로 다퉈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걸 기준으로 90일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3번은 되게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 보시고. 4번, 관할 행정청이 여객 자동차 운수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에 일부만 인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를 인지해서 이에 대하여 별도 과징금 부과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 했을 때랑 나눠서 했을 때랑 이게 사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형법에서 보면 실체적 경합범 관련된 내용이랑 아주 유효해요. 실체적 경합범과 유사하게 한 번 했을 때 나왔을 금액이랑 맞춰서 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4번 같은 경우도 맞는 질문이다. 보면 2번이 틀린 것이다.
예, 그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이제 행정의 실효성보수단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행정구제법, 구제법에서도 제일 중요한 행정소송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